젊은 남성 중에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몸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하체나 둔근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특히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을 쓰는 이런 동작들도 있는데, 사실 항문 거근 증후군의 가장 최악의 행동이 케겔 운동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쭉 얘기해왔던 고추 말고 항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문은 제가 실제로 남성 질환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질환인데요. 항문 질환하면 우리 보통 치질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치질보다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항문 거근 증후군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항문 외과에서 잘 안 보는 질환이긴 합니다. 우리 흔히 치질과 항문 거근 증후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조금 혼란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고 내가 혹시나 항문 거근 증후군인가 하는 그런 테스트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문 거근 증후군이란 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증후군이라는 말이 왜 붙냐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증후군인 경우는 대부분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팔이 아파요 이렇게 증상 하나가 아니라 그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하나의 무리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항문 거근 증후군과 치질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치질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죠. 내가 만지면 아픈 부위가 딱 있어요. 보통은 이제 치액, 외치액이 나온 경우가 아픈데 샤워를 하거나 대변 보고 닦을 때 여기 닦을 때 좀 아프다 그런 게 있죠. 그게 치질이고요. 그리고 딱 항문을 이렇게 봤을 때 특정 한 부분이 아파요. 이게 치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이거를 뺀 나머지는 일단 항문 거근 증후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문 거근 증후군의 증상을 한번 말해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내가 혹시나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항문 전체가 아파요. 어디를 찝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프고, 그다음 항문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항문이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 보통은 후중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증상이 좀 복잡한데, 항문 안에 뭐가 껴있어요. 어떤 분은 탁구공, 야구공, 땅콩, 호두, 이게 뭔가 항상 항문 끝에 껴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잔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변을 봤는데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항문 거근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짜 똥마려움이에요. 이게 정말 이 항문 거근 증후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질환인데, 24시간 동안 계속 똥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내가 뭐만 하면 앉아있거나 어디 자세를 바꾸면 계속 똥이 마려운 것처럼 신호가 계속 와요. 그렇다고 변기에 앉아있자니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가짜 변이가 항문 거근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문 거근 증후군은 왜 걸리게 될까요? 원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걸 찝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생기기도 하고요. 안 좋은 배변 습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이 구멍이 뚫린 어떠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항문 거근을 굉장히 압박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내가 똥을 다 싸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1분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얘기지만 골반이나 요추, 특히 하부 요추와 골반, 천골, 천장관절,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이 틀어지게 된 경우도 항문 거근 증후군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보고 있는 만성 전립선염이 오래되면 이 항문으로 이렇게 역행을 해요. 그럴 때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사실은, 제가 보는 그 항문 거근 증후군은 젊은 남성 중에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몸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하체나 둔근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지나치게 쓰게 되면 이 증상들이 항문 거근 증후군을 만드는 신경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을 쓰는 이런 동작들도 있는데, 사실 항문 거근 증후군의 가장 최악의 행동이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 정답 아닙니다. 너무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우들에 의해서 항문 거근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항문 거근 증후군은 안타깝게도 수술로는 사실 고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문 통증으로 항문 외과를 갔는데 깨끗한데요, 내시경도 괜찮은데요 했으면 여기서는 과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에 맞는 과로 신속하게 빨리 넘어가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우리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며칠 좀 무리를 하거나 대변을 조금 변비나 설사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약간 항문이 살짝 며칠간 쓰라렸다가 이내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이런 케이스가 항문 거근이 지금 우리 약간 생겼다가 자연적으로 나은 케이스. 이러면은 자연 치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염처럼 약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느낌인 거죠? 그쵸. 이게 사실 상당히 노출 빈도가 많은데 잠을 자고 나면 팔이 저린 것과 똑같아요. 잠깐 신경에 눌리면 이상한 느낌이 왔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러면 사실 항문거근증후군에 약간 노출됐다가 자연적으로 나은 건데 이게 심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정말 손상으로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계속 팔이 저린 거죠. 이게 바로 항문거근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문거근증후군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증상을 치질로 오인해서 치질 수술로 더 심해진 경우도 많고,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잘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